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또 다른 야권의 대선 잠룡이죠.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복당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려서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 복당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본인이 기자회견 통해서 또 어떤 입장도 좀 밝혔습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 말고요. 이 다음 홍준표 대표 입당 얘기를 다룬 기사를 보겠습니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앵그리 홍의 귀환. 그동안 별명이 좀 있었죠. 앵그리 홍 이런 별명을 썼는데요. 자, 그러면서 어제 복당이 결정이 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떠났던 맏아들이 돌아왔다. 본인을 스스로 국민의힘의 맏아들로 규정을 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 복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소감을 발표했는데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다시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입니다. 이번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전에 없는 새로움이 당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 헌정사 그리고 정당사 초유의 젊은 리더십과 수신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 후보 선출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자,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제 복당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방금 들으셨죠? 홍준표 의원은 본인을 국민의힘의 맏아들, 보수정당의 맏아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내 일각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목소리,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주홍구 교수님. 네. 맏아들, 만장일치 표결, 이거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당내에도 여전히 좀 불편한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홍 의원은 워낙 이제 자기의 워낙 소신을 그냥 직설적으로 밝히는 분이라서 저렇게 워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맏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은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게 또 흐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안타깝지만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국민의힘의 전신을 대표로 해서 사실은 그 대선에 나가셨기 때문에 그 굴레라는 것을 홍 의원은 억울하실 수도 있어도 감당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런 워딩을 하신다라는 게 조금은 본인한테도 마이너스가 되고 국민의힘한테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고 고려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담을 좀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아쉬운 거는 홍 의원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자산일 수도 있지만은 위험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일 수 있다. 그 내부에서 보면은 이 홍 의원이 역동적으로 자기는 일으키겠다라고 하는데 그 역동성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다시 쇄신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도로 어떤 보수당으로 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본인은 억울하실 수도 있어도 본인이 갖고 있는 고착화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험 관리가 있는데 어제 이제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이 부분에 복당을 허용했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경쟁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복당을 허용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 정도의 어떤 경론이나 토론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홍 의원께서 맏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이런 자신감 있는 표현을 좀 자중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만장일치로 문을 열어놨다.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로 왔던 그 플랫폼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다시 어떻게 보면 보수 적자의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뒤섞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지금 홍 의원이 들어오시자마자 그 장외 주자들을 견제하는 견제구들을 너무 빈번하게 지금 쏟아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운신의 폭들이 조금 더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진영 변호사께는 그 만장일치 결정 부분을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 굉장히 젊은 지도부 그리고 뭔가 당이 확실히 변화가 있구나 뭐 이런 걸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역시 문제될 거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밝혔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홍준표 의원의 복당과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 체제의 어떤 변화된 모습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거 맞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스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이 같습니다. 갈 수 있다. 왜냐? 다양한 스펙트럼이 들어있는 것이 지금 그 정당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왼쪽에 있는 분과 또 굉장히 중도 합리적으로 있는 분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 뭐 실체와는 달리 그와 이미지뿐만 아니고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 그 중도 보수까지 굉장히 포함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그 대선에서도 아시다시피 그와 같이 탄핵 직후에 있었던 선거에서도 홍준표 후보는 나와서 어떻게 보면 20% 중반대의 어떤 득표를 했던 것이 24% 예, 그 정도에 있었던 넘었죠. 정도가 있었고 이른바 보수에서 고정층 최소 50%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처제 내지 보완제로서의 역할 여전히 일부 그 보수를 정치적 색채를 가지신 분들은 이 그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예.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틀에 지금 홍준표 전 대표를 태움으로써 예. 그 고정층의 마음을 확실히 견인할 수 있어서 최소 5%. 사실 대선 경쟁에서 5%란 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같은 경우에도 2% 3% 차이밖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중도층에 보기에는 갸웃하지만 어쨌든 표의 확장성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인현 변호사의 말씀은 물론 저 국민의힘 뭐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하여튼 최인현 변호사가 국민의힘 분위기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홍준표 의원 자체가 어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정한 표를 확보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 설명이신데요. 김종욱 전 국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런 어떤 정치공학적인 것을 떠나서 예. 홍준표 의원이 당 대표를 했었고 그리고 그렇죠. 그 대선 후보로 나갔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을 공천에서 탈락을 시켰어요. 예. 근데 그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기 당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개 이제 그런 공천 갈등이 생겨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당선되면 예. 당연히 다 바로 복당을 시켰어요. 예. 근데 1년 3개월이나 복당을 안 시켰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비겁한 짓을 해왔다, 지금까지. 비겁하다. 아니, 홍준표 본인이 막말을 해서 그런 이미지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당의 대선 후보였고 자기 당의 대표였는데 그렇던 사람을 복당을 안 시킨다라면 예. 국민의힘은 뭐냐, 당신들의 정체는 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다른 측면에서 이게 예.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것이다. 예. 당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자기 당의 대표였고 자기 당의 그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못 받겠다고 하는 정당이 예.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나 지금 최고위원들이 주원규 교수님과는 좀 다르게 예. 당연히 만장일치를 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홍준표 의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인물로 나옵니다. 지금 주원 교수님, 최인현 변호사, 뭐 김주혁 전 국장님 보는데 다 달라요. 지금 평가들이. 이거 당연한 걸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거다. 아니다.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뭐 이런 평가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홍준표 의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죠. 기사 있습니다. 홍준표 돌아오자마자 윤석열 때렸다. 때렸다. 뭐 때렸다도 있고요. 어떤 기사는 뭐 견제구를 뭐 세게 던졌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복당을 했는데 윤석열의 20개 정도 넘는 뭐 20여 가지 의혹 유감이다. 다간파개선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의 상징입니다. 법의 상징이었던 분이 정치판에 등판하기도 전에 20가지 달하는 의혹이 있다. 그 나오는 자체가 그 문제가 많죠. 그거 앞으로 철저히 검증이 될 겁니다. 정치판이라는 것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덮어 씌우는 파입니다. 특히 대선은 더해요. 그럼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돌파를 해야죠. 설사 당에 들어오더라도
특정 후보만 당이 의무한다면 그게 공정한 경선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건 불공정 경선이지. 공작적 요소가 있든 없든 간에 팩트가 맞느냐. 그리고 그 팩트가 국민 감정에 부합하느냐. 그걸 우선 따져봐야지. 홍준표 의원, 복당과 동시에 본인을 맏아들로 규정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들어보셨죠, 지금? 굉장히 이제 뭔가 견제 아니면 비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근학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이제 의원에 대해서 입당 관련해 가지고 이건 뭐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건 당이론적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당 후보로서 대선을 출마를 했고 예. 안 받아주는 게 이상하다. 뭐 이게 당이론적인데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조금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들어서자마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검증을 강하게 요구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예. 이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 점점 늦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경선 과정에서 같이 상대해야 되는 상대거든요. 그렇겠죠.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이제 입당이 됐어요. 예. 당연히 목소리 높일 것이고 예. 당을 주도하려고 하는 목소리를 이제 확장하는 그런 노력을 홍 의원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예. 검증할 것이고 저는 근데 이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래야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예. 내부적 검증을 통해서 나와서 본선에서 경쟁력이 발생하는 거지 내부에서는 아무 검증 과정 없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후보 만들고 나가서 본선에서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어떻게 우리가 미꾸라지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서로 이렇게 견제를 막 할 때 더 건강한 후보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논리에 의한다면 홍준표 의원의 지금 이런 행보는 굳이 나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본인이 복당과 동시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구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요. 또 다른 야권의 잠룡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결이 다릅니다. 여기 중간 보시죠. 윤 총장이 무너지면 다음 후보들도 줄줄이 여권의 공격을 받아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뭔가 강력히 방어를 해야 된다. 윤석열 전 총장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죠.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팀이 되어야 한다. 눈앞의 이익으로 이관계에 말려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관계. 이 이관계는 외부에서 온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앞의 이익. 이거는 각각의 대선 주자들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의원 그리고 원희룡 지사의 윤석열 전 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다릅니다. 최인영 변호사. 네. 홍준표 의원의 생각, 원희룡 지사의 생각 각각 무엇입니까? 홍준표 의원의 생각은 국민의힘 후보의 경선 상대는 윤석열과 나뿐이다. 이자구도 선언이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분은 별 의미가 없다. 결국 당내 경선에 있어서의 나의 경쟁자는 윤석열일 뿐이다. 그리고 둘이 붙어서 싸우겠다. 그 선언인 거죠. 그럼 시작부터 계속 견제를 그렇죠. 하는 겁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했던 어떤 자기 존재감 선언 첫 번째가 내가 맏아들이다. 결국 똑같은 얘기인 것이죠. 내가 맏아들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고 지난번엔 졌지만 이번엔 내가 나가서 이길 것이다. 이런 홍준표 선언인 의원이 것이죠. 맏아들이 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뭐 차남이 될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그 구도 프레임을 잡는 것을 얘기를 했는 것이죠. 예. 이게 홍 의원이 나와서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자마자 일성으로 했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경선의 구도는 나와 윤석열의 구도라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그런 예. 점이 있고 그 반면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통합의 리더로서의 어떤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원팀. 결국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 것이 통합의 리더인과 동시에 이 홍준표 의원에 대한 견제구도 됩니다. 예. 아까 얘기를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송영길 후보의 이강계의 유포자, 그 이강계에 그 속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예. 결국 현재로서는 여당의 이강계 프레임에 지금 놀아다는 것이 홍준표 후보 당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로서는 본인으로서는 잘 보면은 삼각구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희룡 또 그 홍준표, 윤석열 결국 팀이 돼서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만 예. 결국 지금 프레임 자체를 이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자 프레임으로 가고 있고 지금 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완전히 나타내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팀을 강조하는 그것이 야당 지지율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보면은 예. 그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통합의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보다는 지금 그 원희룡 지사의 메시지가 예. 적어도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야당 후보자들의 마음을 좀 더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요약을 해보면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는 맏아들론,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의 메시지는 원팀론, 뭐 이 정도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주원 교수님 짧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혹시요 지금 이렇게 대선 주자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잖아요. 이게 혹시 향후 당내 갈등 또는 분란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분란의 불쏘시개가 될 거라는 위험성을 너무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죄송한 말인데 구심력이 약해요. 어떤 강한 어떤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표방하는 것도 플랫폼 정당이고요.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한 특정 주자를 걸머쥐고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나 예. 아니면 원팀을 강조한다고 해서 어떤 다자 구도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게 될 때 그게 과연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각계 전투나 각자 도생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 경선이 다 예.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뒷맛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아무래도 뒤에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것인데 예. 그런 대선 상황이 남겼을 때 나중에 대선 그 경선에 대한 뒷맛이 나타나는 것 거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김종욱 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분란의 요인이 될까요? 아니면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걸까요? 자꾸 저희가 이제 주원규 교수님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오늘 같아서 보니까 죄송한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사안에서 의견이 좀 많이 다르세요 오늘. 네, 오늘 그런데 예. 저는 이게 그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집권 여당에서도 예. 경선을 둘러싸고 막 갈등이 있잖아요. 경선을 계속 가자. 예, 예정대로 가자는 이재명 지사나 예.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추미애 그 충돌이 사실은 굉장히 좀 거칠다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지금도. 예, 이런 세 분. 그다음에 연계해야 예. 된다.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도 그 전 대표가 돌아오면서 막 서로 막 공방을 예, 벌이고 예.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뭐가 쟁점이고 예. 왜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가사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깨질 거다. 뭐 예를 들면 갈등이 예. 뭐 극화될 거라고 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야권 단일화를 이뤄야 된다는 국민적 열망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예. 사람들의. 그래서 이번에 후보가 된 사람을 빼놓고 내가 따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정치 못할 것이다. 그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예. 어떤 한 과정이다라고 예. 생각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모습이 좀 이랬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대선 주자 2명의 상반된 어떤 시각이 좀 나타났습니다.